안녕하세요. 주식만입니다. 금요 시황은 코스피가 0.87% 하락했고요. 코스닥은 2% 정도 하락했네요.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 매수, 기관이 6,900억 매도했습니다. 코스닥은 외국인, 기관 모두 1,200억씩 매도가 나왔네요.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. 최근에 코스닥은 악재들이 여러 개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. 그런 게 이제 좀 겹치고 있었고,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또 불거지면서 장 마지막 투심을 끌어내렸습니다. 그래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전쟁 뭐 우려로 인해서 방산 관련주들이 장막판에 급등이 나왔습니다. 우크라이나가 곡물 최대 뭐 곡창지대라고 해서 그쪽에 곡물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사료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조금 많이 상승했습니다. 팜스토리하고 미래생명자원. 그리고 유가 뭐 급등에 따라서 유가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죠. 한국석유, 그리고 나머지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, 그리고 천연가스 종목도 상승이 나왔습니다. 삼성전자는 0.6% 정도 하락했고요. LG에너지솔루션은 한 1.85%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. 오랜만에 카카오가 한 5% 정도 상승했습니다.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지금 보이는 게 일단은 금리 상승,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부담감. 이번에 한 0.5bp가 오른다는 얘기가 거의 압도적입니다.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크게 부각되고 있죠.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따른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. 그리고 금요일 날 유럽하고 미국장도 계속해서 급락이 나왔고요. 주말간에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뭐 전화 회담을 했는데 뭐 크게 타협 본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일 월요일 장도 조금 안 좋은 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석유 같은 유가 관련 종목들,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그리고 아까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사료주들, 이지바이오,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던 주가가 쌍바닥을 유지하고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죠. 그리고 여기서 좀 빠져봐야 바닥하고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. 그리고 내일 좀 급등하게 되면은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올라가는 게 좀 편안해 보이는 종목입니다. 빅텍이란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네요. 예전에는 방산 관련주로 이렇게 전쟁 우려가 있을 때마다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 기간을 거쳤죠.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량이 조금 커지는 느낌입니다. 물론 그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죠.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집봉 형태의 모습이 보인 걸로 봤을 때 조만간 좀 출발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가는 느낌입니다. 지금 바닥 가격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천천히 모아 놓으면은 나중에 충분히 뭐 한 20% 내외 수익은 뭐 취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지금처럼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최대한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, 그리고 바닥에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조금 커지고 있는 종목들을 픽하는 게
그나마 좀 안전하면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. 그런 종목들을 좀 몇 개 골라봤는데요.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. 슈프림 HQ라는 종목이고요. 고점 대비 반토막 났었던 종목이고, 최근에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거래량이 이렇게 좀 크게 좀 발생했습니다. 이렇게 큰 거래량을 만들려고 하면은 자본력이 좀 강한 큰 손들이 들어온다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 큰 거래량을 만든 이후에 꼬리는 좀 달았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량을 바짝 줄였죠. 그러니까 요거 봉을 앞에 있는 이 큰 봉들을 만들었던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. 그렇다면 이 봉들을 만들었던 세력이 나가려고 하면은 주가를 올려야지 나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금 빠지더라도 부담 없이 좀 모아 놓으면은 나중에 최소 10,000원, 11,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이 봉을 만들었던 세력이 올려주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신용이나 이런 미수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적정한 비중 유지하면서 이렇게 모아 놓으면 되는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 CU 메디칼입니다. 이 종목도 최근에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등락이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. 이런 종목은 앞에 했었던 종목과 비슷하죠. 이렇게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 바닥을 만들어준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커졌습니다. 그리고 이틀 전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죠. 5천만 주 정도 거래량 나왔고요. 마찬가지 이 거래량 나온 이후에 이 줄어든 거래량 그리고 이 가격대를 봤을 때 이 큰 거래량을 만들었던 세력의 자금은 아직 그대로 주가에 남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거래량 만들었던 주체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올려야지 탈출할 수 있겠죠. 거래량을 키우면서. 그래서 큰 거래량, 이 5천만 주 이상 터졌던 거래량의 한 70% 이상, 4천만 주 이상 터지는 거래량이 발생하기 전에는 절대 나갈 수 없는 세력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용을 해야겠죠. 그래서 마찬가지 비중을 크게 싣지 마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. 이런 것들은 단기에 한 1,700원 정도 보시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매도하시면 되는 종목으로 보이네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내일 아침에 장이 안 좋을 때 좀 더 빠지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. 그 기회 놓치면 안 되고요. 가격대로 봤을 때는 1,180원 정도, 1,200원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은 무난한 종목으로 보입니다. 1,200원 정도 손절 잡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. 다음 종목 유유제약입니다.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차트 모양이 앞에 했었던 종목들과 다 비슷하죠. 이렇게 최근 쭉 빠지고 주가가 최근에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크게 키웠다. 이 종목도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좀 빠지면은 한 8,000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. 목표가는 한 11,000원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종목은 대륙재간입니다. 이 종목도 모양은 비슷합니다. 이렇게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졌고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키웠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음봉은 만드는 게 조금 기분 나쁘긴 하지만 월요일날 조금 더 빠져준다면은 결국 이 거래량 대비 탈출하지 못한 세력이 이렇게 올려줄 종목이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한 5,000원 초반대 정도에서는 매수 가능하고 한 6,500원 정도까지는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종목은 풍국주정입니다. 이 종목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입니다.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죠. 근데 최근에 좀 바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기존에 보이지 않던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
계속해서 거래량이 깔려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만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종목도 16,000원대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해 놓으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, 이 종목은 한 19,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보고 가야 될 것 같네요. 여기 좀 여기를 좀 강하게 뚫어주면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19,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가면 되는 종목이 아닌가. 오늘 소개했던 종목들은 다 컨셉이 동일합니다. 계속해서 흘려냈던 종목이 최근에 바닥을 만들어주고, 그리고 거래량을 좀 크게 틔우면서 일면 뭐 큰 손이나 세력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보이는 거죠. 이렇게 세력이 들어온 느낌이 보이고 세력이 빠져나갈 흔적이 없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이 들어왔던 큰 손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리고 크게 한 뭐 한 15%에서 한 20% 정도 수준으로 목표가를 잡고 이렇게, 그다음 매수 해놓고 한 요 정도 수익선에다가 매도 걸어놓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뭐 무난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. 요즘처럼 좀 힘든 장에서는 이렇게 바닥이 좀 가깝고,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안전하면서 수익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. 뭐 풍국주전 같은 경우는 최근 주전 가격을 뭐 십몇 년 만에 올린다고 하죠.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아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주정이야 뭐 소주 원료가 되죠. 그런 부분은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간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소비가 확산되고, 그러면은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겠죠. 그래서 보면은 종목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. 모양이 다 거의 바닥 근처에 있고,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커졌던 종목들 위주로 뽑아왔고요. 이런 종목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너무 크게 실어버리면은 약간의 출렁임을 못 견딜 수 있습니다. 이 종목이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라 한 며칠 정도 이렇게 더 뺐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목표가 근처까지 갈 종목인데, 이 빠질 때 비중이 좀 크게 실어버리면은 이 빠지는 걸 못 견디죠. 보통 불안해서.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중은 종목당 한 5% 내외, 총 자본의 한 5% 내외만 실는 게 좋습니다. 좀 적은 금액으로 실어서 이렇게 너무 높은 목표가 말고 한 15에서 한 20% 정도 짧게 치고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작전입니다. 그리고 이게 성공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또 찾아서 골라서 들어가면 됩니다. 당분간은 제가 이런 컨셉의 종목들만 이렇게 소개할 예정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5종목, 슈프리마, HQ, CU 메디칼, 유유제약, 대륙제강, 풍국주정, 이 컨셉의 종목들입니다. 그리고 내일 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, 한국석유, 이지바이오, 빅텍, 이런 종목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종목들이죠. 유가, 그리고 곡물 가격, 방산, 이런 세 종목 정도 볼 수 있겠네요.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만이었고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